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돌이 안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맘때 아기 키우면서 정말 몸이 10개라도 나만하지 않게 피곤하고 바쁜데 느끼는 것도 참 많아요. 특히나 저희 엄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들게 하죠. 대부분은 감사하고 죄송한 생각들 뿐이에요. 더군다나 제 엄마 같은 분께는요. 제 친정엄마는 사실 친엄마는 아니거든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새엄마예요. 아빠가 재혼하셔서 들어오신 새엄마시죠. 새엄마가 들어오시게 된 이야기의 시작은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저, 그리고 저의 친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살던 곳은 도시가 아닌 외곽 쪽이었어요. 사실 솔직히 표현하자면 딱 봤을 때 시골이네 소리가 나오는 모양새의 마을이었어요. 그래도 나쁜 건 없었어요. 오히려 어린 제게는 유치원이나 이런 것보다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 좋았는데 마을 또래 친구들이나 오빠, 언니, 동생들과 같이 풀숲 피고 내 까고 다 돌아다녔죠. 아빠는 늘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도시 쪽으로 출근을 하셨어요. 일하시던 회사는 도시에 있었거든요. 아빠가 출퇴근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시골 마을에서 살기를 선택하셨던 건 친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친할머니는 아빠가 20살이 되고 바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혼자가 되신 친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대학에 보내놓고 홀로 시골에서 사셔야 했죠. 하시던 농사일을 계속하면서 아빠의 용돈과 학비를 보탰고요. 아빠는 공부와 아르바이트 일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학비를 버셨죠.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가며 학교를 다니셔서 아빠는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거의 바로 일자리를 구하셨는데 바로 그때 다니시던 회사였어요. 할아버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살려고 그런 거죠. 회사 근처에 자취방을 구해서 사시며 출퇴근을 하셨고 주말에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농사일을 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거죠. 같이 일하던 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시골 병원은 작았어요. 그곳에서 겨우 다시 도시의 대형 병원으로 모셨을 때는 늦은 오후가 다 되었던 시점이었고 아빠도 겨우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죠. 병원에서 할아버지는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복은 서서히 했지만 거동이 몹시 불편해지시고 말도 어눌하게 되어서 의사소통도 불편해졌어요. 농사일은 이제 꿈도 못 꾸게 되었죠. 아빠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모셨지만 마냥 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아빠는 다른 지방에 사시는 아빠의 고모이자 저희 고모할머니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어요. 수녀님이었거든요. 고모할머니가 할아버지 집에 오셔서 붙어 살게 되었고 아빠는 일터로 복귀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일터에서 만난 제 친엄마와 결혼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고모할머니의 부축을 받고 결혼식장에 오셨다고 해요. 아빠는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예 짐을 싸들고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합가하셨고요. 엄마도 처음에는 동의했다고 해요. 애초에 아빠와 만날 때부터 할아버지의 상태를 알고 만났고 결혼하게 되면 모셔야 할 날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모 할머니도 젊은 나이도 아니신데 할아버지 간호가 힘에 부치셔서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죠. 엄마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아빠는 매번 당신이 우리 아버님을 모시는데 일 안 해도 돼. 돈은 내가 더 열심히 벌게. 고맙고 미안해. 라고 말했고 엄마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하셨어요. 결혼하자마자 아픈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제 친엄마를 이해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젊은 애가 결혼해서 단 꿈도 꾸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늙은이 아픈 거 뒤치다꺼리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시면서요. 결혼하고 1년 정도 후에 친엄마는 저를 임신했고 저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때는 할아버지 상태도 처음보다는 많이 호전돼서 거동 외에 대부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첫손녀인 절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직접 돌볼 순 없었지만 자장가를 언제나 불러주셨죠. 그런데 친엄마는 그때부터 아빠에게 도시로 이사 가자고 요청하기 시작했다더군요. 애를 이런 데서 키울 순 없다고요. 그러나 아빠는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는 못 간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때부터 두 분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어릴 때라 다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대립은 몇 년간 지속되어서 조금은 희미하게 기억은 있어요. 두 분의 말다툼 혹은 소리 지르는 기억이요. 참고 참던 친엄마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게 제가 5살 되던 해였어요.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죠. 친엄마는 저를 도시로 데려가서 맛있는 걸 사주고 예쁜 옷을 사입혔어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죠. 엄마가 꼭 다시 보러 올 거야. 그때까지 잘 있어야 해. 바로 다음 날 엄마는 사라져버렸어요. 본인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 한 장만 남기고요. 친엄마가 저를 그때 같이 데려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친엄마는 결혼하고 몇 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던 상태라 경제력이 없었거든요. 이혼 후엔 일을 해서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저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를 돈 버는 아빠에게 남기고 떠난 것 같아요. 아빠는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꽤 담담히 친엄마의 선택을 받아들였다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요. 친엄마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는 입장으로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대신 두 분 다 저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데만 더욱 열중하셨어요. 고모 할머니께서도 수시로 오셔서 저를 보살피셨죠. 그 덕분인지 저는 가끔 엄마 언제 와? 하고 묻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자랐습니다. 시골 마을 친구들과 뛰어놀면서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나가 돌아다니지 못하는 할아버지 옆에서 온갖 수다를 떨면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죠. 할아버지는 제가 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아하셨거든요. 마을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아주머니 딸이 대학생이라 도시로 나가 살고 있어서 적적한 와중에 제가 있어서 좋으시다면서 늘 오셔서 보살피셨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아빠에게 재혼을 조심스레 권유하셨어요. 내 친구 조카가 아주 착한 여자야. 세상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시집을 못 가네. 그래서 그 집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노처녀 된다고. 그니까 한번 만나봐. 저를 마냥 엄마 손 안 타게 하고 자라게 할 순 없다고 그러셨대요. 딸은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친엄마가 떠난 지 1년도 안 된 때라 아빠는 망설였죠. 어쨌든 할아버지 옆을 못 떠나니까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마저도 제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셨고 아빠는 결국 그 아주머니 친구 조카라는 분을 만나러 나가셨어요. 소개팅 같은 자리였던 셈이죠. 그런데 그 만남은 예상과는 다르게 쭉쭉 잘 흘러갔어요. 그분을 만나고 온 아빠의 표정은 밝았었고 그 후로도 몇 번 만남을 가졌죠. 그리고 3개월 만에 아빠는 할아버지께 그분과 결혼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저에게도 와서 이제 엄마가 다시 생길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 다시 와? 하고 물었는데 아빠는 아니 새엄마가 오실 거야. 새엄마는 아주 착한 분이야. 우리 딸도 잘 챙겨주실 거고 할아버지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분이야. 새엄마한테 착하게 대해줄 거지? 결혼하기 전에 아빠는 그분을 집에 인사차 모셔왔어요. 그때가 바로 엄마와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었죠. 엄마는 인상이 참 둥글둥글 순하게 생긴 분이셨습니다. 방 안에서 한동안
아빠와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다 나오셨는데 절 보시고 안녕? 네가 진아구나. 우리 잘 지내보자. 아줌마가 노력할게.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참 다정하고 좋았어요. 어린아이였지만 그분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결혼을 했어요. 식은 마을에서 간단하게 사람들 불러다 국수 먹는 걸로 끝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 후의 생활은 정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는 정말 저를 낳은 친엄마인 것처럼 저를 보살피고 딸처럼 챙기셨고요.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 오셔서 아픈 시아버지 챙기고 그 딸까지 챙기는데 얼굴 한번 찡그리신 적이 없으세요. 늘 제게 예쁜 옷, 좋은 음식만 주셨고 할아버지도 늘 밝은 얼굴로 모셨죠. 그 덕분인지 저는 엄마가 들어오고 반년 정도 후부터 엄마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들으니 엄마는 제가 처음으로 당신한테 엄마라고 부른 그 순간을 잊지 못하신다더군요.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 중 하나였다고요. 아빠도 바쁘셨지만 엄마에게 늘 고마워하며 잘하셨어요. 아빠가 회사를 안 가는 주말에는 아빠 차에 타고 할아버지, 아빠, 엄마와 공기 좋은 곳으로 소풍도 갔었어요. 엄마가 싼 도시락을 들고서요. 한 번은 동네에서 놀다가 어떤 남자아이가 저를 놀린 적이 있어요. 어디서 주워들은 건지 야, 니네 엄마 진짜 엄마 아니라며? 지금 엄마는 가짜 엄마고 진짜 엄마는 너 싫어서 도망갔다며?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 가짜 엄마래. 진짜 엄마 도망갔대. 하고 놀린 것이죠. 그 말이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저를 보고 놀란 엄마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했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곧바로 그 아이 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구 따졌습니다. 그쪽이 뭔데 남의 딸을 그렇게 함부로 뒤에서 씹고 욕해요? 내 배 아파 안 낳았다고 해서 내 딸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은 누가 뭐래도 내 딸이니까. 자기 자식 교육이나 잘 시키시죠? 누가 보면 그쪽 아들내미 주워온 줄 알겠네. 그러지 않고서야 가정교육을 이렇게 개판으로 시켜? 엄마는 그렇게 소리치고 제 손을 잡고 당당하게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앞으로 또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한 대 때려버려. 엄마가 다 책임질 거니까. 알았지? 하고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런 엄마가 너무나 든든했죠. 엄마는 제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 공개 수업이나 학교 운동회, 소풍, 발표회까지 모든 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오셔서 저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셨어요. 소풍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3단 도시락을 싸주셨고 발표회를 할 때는 하루 전날에 도시로 절 데리고 나가셔서 예쁜 옷을 사 입히셨죠. 언젠가 제가 크게 아팠던 날이 있어요. 밤에 갑자기 열이 펄펄 끓었는데 아빠가 하필 당직 근무를 서던 날이었죠. 엄마는 동네 아저씨께 할아버지를 지켜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저를 안고 병원으로 달리셨어요. 운전면허가 없었던 엄마는 버스도 끊긴 그 밤에 저를 안았다가 업었다가 하시며 병원까지 데려가 약을 받으셨어요. 그 정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엄마는 이미 제 하나뿐인 엄마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와 저는 늘 함께 있었어요. 중학교 입학 후 사춘기 나이가 되어서도 엄마와는 늘 친구처럼 지냈어요. 사실 엄마가 제 짜증도 받아주신 거죠. 그래도 야단칠 건 야단치면서 정말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이었죠. 학교 갔다가 집에 와보니 집 앞에 웬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는데 마당에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고급 투피스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요.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니 그 여자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다가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딸 잘 지냈어? 엄마야. 엄마 얼굴 기억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친엄마였죠. 이상한 건 친엄마를 근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친엄마는 친엄마였지만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제게는요. 제게 엄마는 우리 엄마 한 분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너 이제 키울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엄마랑 같이 가자. 친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한 명이고 난 엄마랑 아빠랑 우리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 거예요. 가세요. 라고요. 친엄마는 제 말을 듣고 화가 난 목소리로 너 그 계모한테 어떻게 길러졌는지는 모르지만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난 네 엄마고 널 데려갈 능력이 충분해. 지금은 네 아빠보다 더하다고. 능력 있는 부모가 애를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러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나쁘든 좋든 난 나 길러준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그만 가세요. 하고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방에는 흰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편지였어요. 엄마가 쓴 편지요. 편지에는 사랑하는 우리 딸, 지난 10년 동안 엄마 딸로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딸, 친엄마는 지금 큰 부잣집에 시집가서 우리 딸한테 더 좋은 환경과 미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은 거기 가서 사는 게 나아. 우리 딸은 정이 많아서 엄마랑 할아버지 얼굴 보면 못 갈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엄마는 할아버지 모시고 잠시 피해 있을게. 잘 가 우리 딸. 사랑해.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나를 보내려고 하다니요.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집안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옷가지들도 사라진 걸 보아 정말 어디 먼 곳으로 간 것 같았어요. 친엄마는 제게 다가오더니 그래도 그 여자가 생각이 없진 않더라. 얼른 짐 싸서 나와. 엄마랑 가게. 저는 하염없이 울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내내 울면서 짐을 싸들고 나와 친엄마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착한 곳은 큰 2층 집이었어요. 들어가서 친엄마의 남편과 제 동생이라는 남동생도 만났죠. 학교도 당연히 전학하게 되었고요. 큰 2층 집에서 살면서 도우미 여사님까지 있는 부잣집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친엄마 남편은 늘 제게 알게 모르게 잔소리와 구박을 했고 남동생은 원래 영악한 건지 늘 저를 곤란에 빠뜨렸어요. 사고치고 제 탓을 하거나 그런 것들로요. 그러면 친엄마와 친엄마 남편은 늘 저를 혼냈죠. 정말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고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성인이 될 날만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마침내 저는 고3이 되고 수능을 쳤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한 즉시 자취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 월급을 좀 아끼면 낡은 단칸방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는 모아둔 돈과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2월이 끝나기 전에 집에서 나간다고 선언했죠. 친엄마는 나간다고 하니까 펄쩍 뛰면서 혼자 어딜 나가서 사냐고 그러대요. 기가 막혔어요. 데려와서 한 거라고는 구박하고 눈치 주고 행복을 다 뺏은 것밖에는 없으면서 나간다니까 붙잡는 게 웃겼죠. 다시는 여기 안 올 거고 당신들 얼굴 볼 생각도 없어요. 내 엄마는 한 병뿐이야. 그동안 해준 걸로 생색낼 생각은 마요. 내가 먹은 눈치가 그거 다 갚고도 남거든. 제가 나오면서 쏘아붙인 말이에요. 친엄마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가 자취방에 가기 전에 한 일은 제 고향 마을집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고향 마을엔 아빠, 엄마, 할아버지는 없었어요.
마을 아주머니 아저씨께 여쭤봐도 몇 년 전에 이사 갔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결심했어요. 꼭 내 가족을 찾겠다고. 그래서 다시 만나서 효도할 거라고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모으고 공부하고 하면서 틈틈이 수소문을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서 저는 졸업을 했고 직장에도 취직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내 가족은 찾지 못했고요.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내 가족 찾기 전에는 결혼 못할 것 같아 라는 말까지 하면서 찾았었죠. 정말 간절히 찾았는데 재회는 뜻밖의 상황에서 이뤄졌어요. 회사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마트에 들렀어요. 남자친구의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출장이 잡혀 있어서 상을 차리고 일찍 축하해 주려고 미역을 사려고 했죠. 늦은 시간이라서 후다닥 미역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트 사장 정도 되는 남자가 계산원 아주머니를 마구 다그치고 있더군요. 아줌마가 뭐가 바쁘다고 빨리 퇴근 못해 안달이에요. 어? 하면서도 아주머니는 고개를 연신 숙이면서 내일이 시아버지 생신이세요. 미역국 끓여서 내일 아침 식사로 드시게 하고 싶어서요. 오늘 저녁에 음식들도 해야 하고 마음이 바빴네요. 죄송합니다. 사정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내내 큰 소리만 쳐댔죠. 저는 화가 났어요. 사정이 있고 사실 마트도 거의 마감이라 손님이 저 포함 한둘밖에 없었거든요.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저씨, 아니 사정이 있으시다잖아요. 그리고 지금 손님도 별로 없는데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아요. 하니 아니 손님은 빠지세요. 하대요. 저도 순간 욱해서 그럼 저 여기서 안 살게요. 아주머니 일 없으시겠죠? 퇴근시켜주세요. 하고 미역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손님 뺏기기 싫었던 건지 아니 손님 무슨 계산하세요. 그러더니 아주머니를 못마땅하게 보면서 이것만 계산하고 퇴근하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아주머니 얼른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얼른 집 가셔서 볼일 보세요. 하고 아주머니 팔을 잡아 계산대로 왔죠. 아주머니는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며 울먹이시더군요.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하고 급히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드셨죠. 그런데 그 순간 저도 아주머니도 굳어버렸어요. 그 아주머니는 바로 제 엄마였거든요. 너무나도 그리워했던 우리 엄마요. 저는 엄마? 하고 불렀고 엄마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진아 맞니? 우리 딸 맞아? 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덥석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한참을 울다가 미역을 계산하고 퇴근하시는 엄마를 제 자취방으로 모셔갔죠. 엄마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빠는 친엄마의 재력을 보고 절 보내기로 결심하셨지만 제가 떠난 후 너무 힘들어하셨다고 해요. 술을 자주 하시게 되셨죠. 결국 고모 할머니가 이대로 두다간 쟤도 죽겠다 싶으셔서 아빠 할아버지와 엄마에게 고모 할머니가 사는 곳으로 이사 오라고 권유를 하셨다는군요. 제 흔적이 없는 곳으로요. 그렇게 이사를 가셔도 아빠는 힘들어 하시다가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고 해요. 다시 일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두 분은 저를 그리워하면서 아이도 가지지 않았다고요. 일하고 할아버지 모시고 서로 의지하며 산 거예요. 그러다 작년쯤에 할아버지 병이 나빠져서 도시로 올라와 할아버지를 입원시켰다고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사는 집은 제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았죠.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울면서 당장 아빠랑 할아버지한테 가자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빠와 10년이 넘은 시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안고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저는 아빠 품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는지 이야기했죠. 아빠는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는 그냥 네가 그런 부잣집에서 사는 게 더 호강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 줄은 몰랐어. 하고 제게 용서를 빌었고 저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다음 날엔 할아버지도 뵈러 갔습니다. 많이 늙으시고 마르셔서 곧 돌아가실 것만 같았지만 절 보시고는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셨죠. 저는 그렇게 제 가족을 찾았고 아예 엄마 아빠 집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추억도 다시 만들면서요. 안타까운 건 제가 결혼을 하기 몇 달 전에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증손녀까지 낳은 걸 보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생각하면 슬퍼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제 가족을 다시 찾아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친엄마는 절 그렇게 데려가서 방치해놓고 저를 보고 싶다며 결혼할 때 돈 들고 찾아온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결혼하고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를 두고 갔던 엄마의 그 말들이 더 변명처럼 느껴질 뿐이고요. 그 후로 한 번 연락한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 인생의 엄마는 단 한 명뿐이니까요. 앞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처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